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이제 봄날입니다. 황사도 미세먼지도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내용은 제가 이번 주에 그리고 지난주에 유독 원룸 계약이 조금 많았습니다. 공통적으로 항상 원룸 계약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취 경험이나 계약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꼭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사소하게 좀 분쟁이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압축해서 담아왔고요. 그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까 원룸을 자취하시려는 분들, 비단 원룸뿐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주택 임대차를 하시려는 분들 꼭 이 내용 잘 숙지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원룸 계약 시 흔히 놓치고 가는 3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계약 기간에 관해서입니다. 되게 많이 듣는,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당연히 주택 원룸이고 월세니까 1년 계약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냥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봤는데 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도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1년이고 주장을 하면 2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2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협의에 의해서 1년 계약도 유효한 거죠. 물론 더 짧게 단기로 임대차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묵시적 갱신이 주택은 기본적으로 2년이 갱신된 걸로 보죠.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됐잖아요. 20년도에. 그 내용이 뭐겠어요? 2년 살다가 나가는 세입자들이 2년을 더 살게끔 보장해주는 청구권을 부여해주겠다라고 해서 2+2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뉴스들이 매일매일 보도가 됐고 그렇게 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월세는 다르다. 그리고 원룸은 다르다. 이렇게 흔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전에 이 계약 기간을 먼저 고지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쓰는 순간에 왜 1년 계약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이던 계약을 작성하기 전이던 무조건 그 조율된 내용과 계약 기간 그리고 모든 상세한 내용들을 양 당사자에게 문자로 보내서 협의를 완벽하게 매듭을 짓고 계약을 쓰거나 계약금을 이체를 시킵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계약한 계약도 2년 계약임을 명시를 했고 임차인이 오케이를 했는데 임차인의 부모님께서 왜 1년이 아니냐 계약금 반환해달라 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가 다행히 임대인이 해량을 해주셔가지고 1년 계약으로 바꿨던 이 내용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영상을 더더욱 찍어야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주택은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협의에 의해서 1년으로 계약을 하는 거지 기본 1년인데 2년을 협의로 해서 하거나 당연히 1년 계약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2년 계약인데 1년씩 조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거주 인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초에 거주 인원을 1명만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1명이고 몇 명 사실 거예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명 살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명이 산다. 그리고 실제 1명이 살기로 했는데 그 계약자 본인이 아니라 계약은 다른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전에 고지되거나 약정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용불량자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불법적인 일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룸에 거주를 하면서 나중에 실제 계약자는 연락이 되지도 않고 혹은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고 실제 거주자는 누군지도 모른 채 계약기간 중에는 문을 함부로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권한을 받아가지고 명도소송까지 해서 내보내는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거주 인원이 몇 명인지 확실하게 고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임대인들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약으로는 계약자 본인 예를 들면 1인이면 약정된 1인 본인이 거주하기를 한다라는 내용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꿀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흔히 원룸은 젊은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들을 매일매일 데려와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부득이하게 관리비에 전기료나 가스료나 혹은 수도료를 포함해서 정액제로 관리비를 내는 임대인 같은 경우는 계약도 안 한 사람이 매일 와서 물을 쓰고 전기를 쓰고 가스를 쓰면 똑같은 공과금을 내는데도 임대인이 부담되는 금액이 훨씬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런 불이익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명시하셔야 되고 임차인들도 계약자 본인이 반드시 사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계약은 본인이 하고 다른 사람이 살게끔 해주면 안 됩니다. 원래. 그래서 계약서에 부동문자라고 해서 기본적인 조항들이 있는데 타인에게 무단으로 전대차를 하면 안 되고 주인에게 월세가 2기 이상 밀리면 안 되고 무단 용도 변경하면 안 되고 이런 부동문자라고 해서 고정된 문자들이 항상 기본사항으로 합의사항에 들어있는 겁니다. 다음 3번째입니다.
자, 이 세 번째는 공과금 정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원룸은 공과금 정산이 꼭 원룸으로만 비단 국한되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금액이 큰 아파트나 집합 건물 혹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잘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전 세입자가 살고 나갔던 원룸에 부동산이 혹은 임차인 본인이 혹은 임대인이 공과금 정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누적돼서 오다가 새로운 임차인도 이사 온 당일날에 정신이 없어서 이걸 모르다가 공과금이 날라오는 다음 달 혹은 다다음 달에 이를 확인하고서 실제로 이 금액을 안 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라고 확인이 늦게 돼서 부동산 혹은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서 좀 다툼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 사례는 최근에 제 친한 동생이 밤늦게 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 본인의 여자친구가 이런 사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상담을 해준 사연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과금 정산은 어쨌든 부동산이 일반적으로 원룸을 하면은 서비스 차원에서 다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혹은 어떤 집은 임대인이 사전에 다 해놓으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정산 내역서 같은 걸 다 확인을 하시고 혹은 정산이 됐는지를 적어도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이전 세입자 혹은 이전 사용자가 사용한 금액까지 다음 세입자가 한 번에 다 내게 되는 부과를 받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공과금 정산을 입주하실 때 잔금하실 때 체크해 보시라는 거 필수사항으로 많이 놓치고 가는 부분 중에 한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크게 정리하면 첫 번째, 계약기간에 관한 명시 1년도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본 1년을 당연하니까 2년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1년 계약으로 알고 계약을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약기간을 확실하게 협의하시라는 내용. 두 번째, 거주 인원이 몇 명인지 확실히 확인하시고 인원이 예를 들면 2명 사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2명 살면 관리비가 추가된다든지 월차임이 추가된다든지 어쨌든 약정을 하고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계약자 본인이 거주하시는 게 원칙이라는 거. 임대인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특약 꼭 정리하시면 좋고요. 자, 세 번째, 공과금 정산은 당연히 필수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전 사용자의 공과금을 본인이 떠안아서 낼 이유가 없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공과금을 정산할 필요 없이 이전 사용자의 금액만큼을 확인해서 현 시점에서 그 금액을 승계하는 걸로 해가지고 금액을 이전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주고 간다. 이러면 문제가 없죠. 자, 근데 그런 경우 아닐 경우, 정산이 안 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룸 계약 시 흔히 놓치고 가는 세 가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자취하시려는 분들, 처음 자취하시는 분들, 원룸 가시려는 분들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